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약보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0.1%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0.2, 나스닥 지수 0.4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주 진영이 조금 더 낙폭이 컸던 건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뭐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런 류들의 보고서들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은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하나만 체크하자면,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유튜브가 안 바뀌어가지고 나가고 있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차트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그 패드워치, CME 패드워치 상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이제 전망치들을 그 확률로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4.75에서 5%에 형성이 되어 있죠. 3월 FOMC 최종 금리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월 3일 날 5월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도 동결, 7월에도 동결 확률을 가장 많이들 베팅을 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다가 이 시장 참여자들은 9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상은 멈췄다라고 보는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9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해서 연말까지 약 25bp에서 4.25, 4.5%까지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질 거야 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거 아닌데 라는 이제 이야기가 간밤에 좀 나온 거죠. 먼저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연준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방금 전에 봤던 그 패드워치상 내용같이 시장 참여자들, 시장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못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팅한 투자자들은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것도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블랙록에서 봤을 때는 연준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건데요. 결국 연준은 인플레와 맞서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신용 경색이라던가 경기 침체가 나와야지만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결국 연준이 바라는 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물가가 잡힌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로 금리 인하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그래서 이런 긴축발 침체가 예고가 되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선진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황관을 가지고 어떤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따져가고 비중을 조절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대로 이 세계 증시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록의 의견은 사실 그냥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이 블랙록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그래서 간밤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연내 연준이 아무래도 2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절대적이었다면
증시 낙폭이 이렇게 제한적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맞붙으면서 충돌하면서 뭐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금리 동결,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간밤에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가 상원에 출석을 해서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출석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출석을 한 건데요.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다양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냥 핵심만 좀 뽑아보자면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본이라던가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 건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던가 몇 개 은행들이 파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우려냐 뭐 위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뭐 반복하고 있죠. 입장을 여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은행들의 파산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개인적인 독립적인 이슈였다라는 거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들, 미국의 은행들은 여전히 강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의원들이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어려움 겪고 있다라는 거 이틀 만에 파산을 했는데 이 감독 당국들, 금융 당국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비판을 쏟아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발언들을 한 것들인데 일단 내용을 좀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그냥 잘못된 경영의 그냥 교과서적인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는 그냥 그 경영진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에서는 1년 전부터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그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결국은 이제 파산을 맞이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당국은 이 당국 경고가 정말로 적절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규제 수단을 가졌는지 등을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토대로 해서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은행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자본 그리고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자본 건전성 문제, 유동성 문제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냥 좀 더 자유로운 걸 원하잖아요. 뭔가 자꾸 옥죄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서 이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약간 리스크가 부각된 다음에 이틀 만에 파산을 한 그 배경도 사실 이날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처음에 이게 문제가 딱 드러난 날 9일 날 420억 달러의 예금 인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예 그냥 파산 조치를 하면서 거래를 중단시켰는데 이게 봤더니 9일날 420달러 예금이 인출됐고 그 다음날 1,000억 달러 인출이 거의 예고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예약을 걸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체크를 했겠죠. 그러면 총 이틀간에 지금 인출되는 게 1,42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유치한 예금의 81%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그냥 파산 조치하고 은행 업무를 그냥 중단시킨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우리나라도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은행 뱅킹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어느 은행이 위험해라고 하면 뭐 다들 이제 통장 가지고 은행 앞에 가가지고 뭐 줄 서 있고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손가락 하나로 인출하고 딴 데로 이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그래도 16위권의 은행인데 뭐 2, 3일 만에 그 모든 예금이 다 인출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규제, 또 다른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